한때 친밀한 동맹으로 불리던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최근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처음부터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 결혼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미국 언론은 결국 이 정치적 동맹이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머스크와 트럼프는 과거부터 노선 차이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머스크는 파리기후협정 탈퇴 결정에 반발해 2017년 대통령 자문위원직을 내려놓는 등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두 사람의 공조가 영속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을 적극 도와 마코 킹메이커 역할을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캠프에 약 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기부하며 물심양면 지원했고 대선 승리 후에는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최측근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얻고자 했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머스크는 백악관 정부 효율부 소장으로 약 4개월간 특별고문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는 연방 예산 지출을 대폭 줄이라는 임무를 맡아 부처 조직 개편과 지출 삭감을 추진했으나 이해 충돌 논란과 정부 관료들과의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말 머스크는 본업인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면서 해당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겉으로는 임기 제한 규정에 따른 퇴진이었지만 그 시점부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오히려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백악관을 나온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에 대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법안을 죽여라 라며 의회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죠. 백악관 특별 고문 임무를 공식 종료하자마자 트럼프 핵심 어젠다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셈입니다. 머스크의 연이은 공개 공격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폭발했는데요. 6월 5일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일론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포문을 열었고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을 깎아내린 데 대한 불만으로 다음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머스크가 추천한 인사에 나사 국장 지명을 철회했으며 머스크의 정부 효율 부장 임기도 예정보다 일찍 끝내도록 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머스크에 대해 그저 미쳐버렸다며 원색적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갈등은 공식 석상과 소셜미디어 상에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 소셜에 머스크는 트위터 X에 각각 상대를 겨냥한 비난글을 올리며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주장을 거짓이라 일축했고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 머스크 도움 없이도 승리했다고 하자 내가 없었으면 졌을 것이라고 맞받으며 트럼프를 정말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또한 머스크를 겨냥해 머스크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등 양측의 발언 수위가 높아진 거죠. 한때 함께 승리를 만끽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상대를 헐뜯는 진흙탕 싸움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번 극한 충돌은 테슬라 주가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는데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설전이 격화된 6월 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4.2% 급락하며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다른 M7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하기도 했던 것에 비하면 테슬라만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공개 비난하고 제재를 시사한 것이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로 인식된 것입니다. 다음날 일부 반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가는 갈등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개인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 지분에 묶여 있으므로 이러한 주가 변동은 그의 재산과 평판에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에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정부 정책 및 지원 축소 언급인데요. 트럼프는 머스크의 불만을 표하면서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와 정부 계약 축소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있어 가격 경쟁력을 이룰 수 있고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 등 머스크 기업들이 받는 정부 계약이나 보조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트럼프는 머스크와 결별한 뒤 자신이 직접 구매해 탔던 테슬라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겠다고 언론에 흘리는 등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차원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머스크의 사업 전반에 유탄이 미칠
끼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얻을 것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전기차, 우주산업, SNS 등 여러 분야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방 행정부 권한을 통해 머스크 이해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 우주 사업에서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환경 정책, 인센티브 측면에서 테슬라의 이해관계 등이 모두 행정부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인 머스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막대하므로 무한 대결로 치닫기보다 현실적으로 고개를 숙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영향을 미칠 가장 핵심적 사안으로 자율주행차 사업의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오랜 구상인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법, 규제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현재 테슬라는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는 차세대 완전 자율차 모델 사이버캡 출시를 준비 중인데 현행 연방자동차 안전기준상 이러한 차량은 도로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연방 규제가 자율주행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해왔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 승인과 규제 완화는 테슬라 미래 전략의 핵심 과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머스크에 대한 보답으로 한때는 이런 산업 혁신을 돕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4월 말 미 교통부는 중국과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면서 연방 차원의 단일 자율주행 기준을 추진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에 필수로 요구되던 운전대, 페달 장착 의무 등을 일부 면제해주고 사고 보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이 발표되자 테슬라 주가가 9% 급등하기도 했죠. 이는 연방정부가 도로에 더 많은 자율주행차 투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테슬라처럼 로보택시 구상을 가진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러한 규제 지원이 지속될지 불투명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싸움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가 다시 태도를 바꿔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율주행 정책 방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인 거죠. 머스크로서는 정부와의 불화가 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에 직접적인 지연을 초래할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국 내 규제 승인 작업이 지체되면 테슬라가 노리는 시장 선점 효과가 약화되고 그동안 경쟁사들이 앞서 나갈 위험이 있는 거죠. 현재 자율주행차 경쟁자들의 현황을 보면 구글의 웨이모와 GM의 크루즈는 이미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없는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수백만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주행 데이터를 쌓고 있고 제한적이지만 일반 승객 대상의 로보택시 운송을 현실화했습니다. 애플 역시 수년간 애플카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모색했으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 장벽과 수익성 문제로 최근 관련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중국의 바이두나 웨라이드 등의 업체들은 정부 지원 아래 베이징, 우한 등 도시에서 수백 대 규모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 기술 표준화와 육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세계 1위 시장을 노리고 있어 미국의 테슬라가 자국 규제 문제로 발이 묶일 경우 글로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결별 국면에서 머스크가 그동안 트럼프 진영에 쏟아본 시간, 지원, 자원 대비 실익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 거액을 지원하고 행정부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얻은 결과물은 일시적인 정책 협조와 자리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친기업적 감세나 규제 완화 등 일부 혜택을 기대했으나 정작 핵심 이슈였던 전기차 보조금은 트럼프가 불만을 품고 폐지를 운운하는 상황이 되었고 자율주행 지원책도 갈등과 함께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협조하며 백악관 직책까지 맡았던 머스크로서는 정작 남은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머스크에게 중요한 것은 손실 최소화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와의 정면 충돌을 이어갈 경우 머스크 측 피해가 훨씬 크므로 머스크가 고개를 숙이고 관계 봉합을 모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와 설전을 벌이던 머스크는 일부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직접 얘기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화해의 여지를 내비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초반 강경 발언 이후에는 그가 테슬라 사업을 잘해 나가길 바란다며 갈등 확전을 자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양측 모두 득보다 실이 크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죠.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실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인물 모두 자존심이 강하고 지지 기반이 뚜렷해 공개 충돌 후에 다시 손을 잡으려면 상당한 명분과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머스크와 트럼프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치, 경제, 기술이 교차하는 복합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머스크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신이 쌓아온 사업 성과와 미래 비전을 지키기 위해 실용적 타협을 시도하던지 아니면 정면 돌파를 강행해 정치적 역풍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 행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 방향, 공화당 내 기류, 그리고 두 사람 간 수면 아래 접촉 여부 등에 따라 테슬라와 머스크의 운명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최고 부호 기업인과 전직 대통령 간 갈등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그 추이가 기술 산업계와 투자자, 정책 이반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흥미로우셨다면 블랙퀀트 에쿼티 구독하시고 최근 블랙퀀트 에쿼티와 엔라이튼 자산운용에 미 증시 1임 운용 상품도 출시되었으니 미 증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BQE를 통한 투자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블랙퀀트 에쿼티 김민지였습니다.